연일 말에 홍수를 보였던 홍준표가 어제 오늘 일단은 말이 없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지금 홍준표의 심정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한동훈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말없는 홍준표, 니도 가만 있그레이. 오세훈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가면서 홍준표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1차 경선에서 한동훈이 무난하게 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대한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어로 떠올랐었죠. 그런데 아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고 2차 결선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들 양쪽에서 팽팽한 의견을 보였던 것이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잘 나가던 분위기가 갑자기 김건희의 문자 논란이 일어나고 또 막판에 불거진 나경원과 한동훈 사이에서 방송 토론에서 나왔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공적인 부탁이었었느냐,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표를 많이 잃어버렸다.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서로 팽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이 더 결속을 할 것이다. 아니다. 대세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친한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뚜껑을 열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이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고 나경원이 저녁이나 한번 함께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해당자는 나경원을 포함해서 모두 27명이었는데 그날은 현역 의원 1명과 함께 7명이 참석하는 27명 가운데서 8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의외의 참가자가 있었죠. 원희룡과 그리고 윤상현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참여를 했다. 그것도 전당대회를 바로 하루 앞둔 그 전날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언론이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자, 저들은 결선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상이몽 속에 5월 동지의 마음으로 서로들 결선을 생각하면서 결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녁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전당대회 당일 홍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아주 거칠게 공격을 하면서 전당대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긴장도 물론 하겠지만은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의 축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홍준표가 검찰총장을 희생양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사실은 이것도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타로 이원석을 내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던 건 여러분 기억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당일날 이렇게 잔칫날 초를 뿌린다, 재를 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홍준표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는지 이런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다고 퇴임을 앞둔 이원석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 지시를 했다. 무엇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일까?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한마디 훈수를 한 것이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내부 충돌과 같다. 그러다가 검찰이 수사권 다 빼앗기고 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격렬하게 검찰 조직을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혹평을 했었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홍준표는 강하게 이원석을 공격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원석이 아니지요.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독소를 쏟아냅니다. 아니, 수고했다. 일단은 검찰이 뭐 영내에서 관내에서 수사를 했든 관외에서 수사를 했든 수사를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고했다라고 대범하게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갔으면은 얼마나 큰 그릇에 존경받는 총장이었겠는가. 간장 종지 같은 그릇으로 그걸 질책하고 감찰 지시를 하니 꼭 하는 모양이 자기 이미지만 내세우는 한동훈과 같다. 결론은 이거지요. 이원석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꼭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묘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력 30년이라고 하는 홍준표가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칠게 공격을 하면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지, 한동훈을 간장종지와 같다, 간장종지와 같다라고 끝까지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누가 간장종지 같은 그런 사람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의 표심은 절대 한동훈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전당대회 전날까지 강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 풀이에 있던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홍준표의 주 타겟은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대타, 유승민도 그랬고 이번에 이원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생양을 내세웁니다. 지난번에 유승민을 내세웠다가 아주 혼쭐이 났었지요. 이번에도 이원석을 대타로 기용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데, 전당대회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의도적인 발언을 전당대회 날까지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왜 뚜껑 열린다 그런 말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열받을 때에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린다. 당일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열받는 뚜껑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질게 7개월 동안을 한동훈을 매섭게 공격을 했었는데, 아니 당 대표로 한동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1차에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으니 홍준표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과반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압승 아니었겠습니까? 62.8% 한동훈, 원희룡이 18.8, 나경원이 14.6, 윤상현이 3.7, 세 명을 다 합쳐도 25%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완전히 완승을 거두었고, 2위를 차지했던 원희룡 3배가 넘는 표차로 압승을 거두었으니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경원은 내심 막판에 공소 취소 논란을
여론몰이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본선에 올라갈 것이다 해서 그 전날 저녁 식사까지도 자리를 만들면서 원희룡과 윤상현을 같이 합류시켰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경원은 3위로 쳐졌습니다. 14.6%. 한마디로 스타일을 구긴 것이죠. 모양새만 엉망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간절하게 홍준표는 한동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최소한 2차까지 결선까지 가면서 연대든 단일화든 힘을 모아서 한동훈을 당 대표 만드는 데에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홍준표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홍준표의 그 성격대로라면은 바른 소리, 쓴 소리 거칠게 하는 것을 쏟아내겠지만은 너무나도 참패가 되다 보니까 싸움다운 싸움을 했어야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나름대로 주장을 할 텐데 유구무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전날까지 얼마나 호언장담을 해왔었습니까? 한동훈은 절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희생양으로 해서 그날 그 시간까지 한동훈을 비하하고 혹평하면서 끌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자.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보자. 머리 회전만큼은 어느 누가 홍준표를 따라가겠습니까? 계산이 빠른 홍준표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홍준표의 그 해프닝적인 행동 발언만 갖고 그대로 넘겨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준표는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 동안 독설과 막말을 쏟아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내뱉고 한동훈을 공격해 왔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홍준표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북에다 그런 글을 써올렸지 않았습니까? 당분간 중앙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요.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모두 59글자의 짧은 글을 페이북에 올리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장황하게 홍준표가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본인 자신이 아무리 얼굴이 두껍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앞장서서 한동훈을 끌어내렸는데 오히려 당원들, 자기가 믿고라 했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59글자의 짧은 글을 읽는 순간 작년 수해 골프 때의 그 사과하던 표정,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처음 됐을 때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주말에 내 자유라. 골프를 쳤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자들을 오히려 호통치고 나무라면서 언론 취재를 그렇게 하지 말고 기사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나무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 쓰지 말아라. 내가 이런다고 사과할 사람인가? 언론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기사를 써야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당당하게
호통을 쳤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심상치 않게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게 되니까 김기현 당시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바로 꼬리 내렸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분간 페이북도 접겠다, 자숙하겠다라는 표정을 보였던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자기 성찰하는 듯 보이지만은 자기 버릇 남 줍니까? 홍준표 페이스북 멈췄습니까? 잠시 소나기 피해보고 계속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페이북에 담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예전에 홍준표로 돌아오는 데에 수해 골프 이후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돌아서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잊고 사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두드러진 사람이 이재명과 홍준표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보수의 홍준표를 이재명이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유승민이 한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짓밟고 냉정하게 물리친다. 비루의 정치를 보이는 사람이 홍준표 아니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럴 것이다. 일고이연에 정치하는 사람이 홍준표. 의리도 없고 배알도 없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기회주의적인 정치하는 사람이 홍준표라고 혹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준표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 말 좋아하는 홍준표가 말을 못하고 있을까요? 홍준표는 제목처럼 일단 모든 언론이 한동훈의 압승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반대 운운하고 제동을 건다, 재를 뿌린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초라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 비난을 감당할 만한 힘이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것이 상책이다.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틀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홍준표는 어제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 청년의 꿈에서 또 한 번 자기의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글로 한마디 씁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페이북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그대로 또 날리고 있습니다. 자기 버릇 절대 못 고칩니다. 한동훈이 대표로 선출되어서 좋지가 않다. 지지자들이 울분 속에 이렇게 글을 올리자 홍준표가 바로 답장을 하지요. 맞장구를 칩니다. 제2의 화양연화. 화양연화 다 아시죠?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때,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바로 한동훈을 빗대어서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시기, 한창 잘 나갈 때를 얘기할 때에 화양연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에게 한 그 말은 빗대어서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이재명의 마을, 거기에 뭐 마을 회장인지 이재명이 관할하고 있는 그 개딸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청년의 꿈이라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팬 카페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홍준표는
반대의 의견을 달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을 자기 지지자이기 때문에, 열성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대변자 역할하는 것이 이재명과 그리고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홍준표의 마음도 심란하고 우울하죠. 속상하지요. 여기에 지지자들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 것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울분을 토하게 되니까 한마디 한 것이 제2의 화양연화라고 답장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난 집에 기름 얹어놓은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지지자가 약 올라 죽을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게 무슨 개판 아사리판인지 모르겠다. 속에 천불이 나고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다. 한동훈의 대표 선출 소식이 달갑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구형 3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때린 인간이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대안을 내야 한다고 한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청년의 꿈에 지지자가 홍준표에게 글 써온 겁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대선까지 뺏기면 대구는 도륙이 난다. 무슨 말이죠? 도륙이 난다. 이 당에 그나마 있는 전통마저도 구태로 몰고 맥을 끊는 것이 제2의 화양연화 시작인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홍준표는 요즘에 홍준표 보면은 이성과 판단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제2의 화양연화라는 짧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홍준표가 말하고 있는 한동훈의 제1의 화양연대는 문재인 정부 초기였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화양연대를 누릴 때에 우리 보수는 처참하게 도륙당했다. 날선 비판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홍준표는 양립 불가한 떴다방 세력들은 잊어버리고 대구 시정에만 집중을 하겠다. 늘 그랬듯이 현재 이 자리에 대구 미래 100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가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만큼 한동훈을 독설과 저격을 해왔던 홍준표였는데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구 시정에만 전념을 하겠다. 그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러한 홍준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가 사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정치 경력 30년이고 한동훈은 1년도 안 된 7개월 한동훈인데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서도 이재명의 개딸들 중심의 그런 모임이라든가 또 홍준표의 청년의 꿈이라는 그 팬 카페를 통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모으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지혜는 있어야 할 텐데 무조건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호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오세훈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 니는 가만 있거래.
잠룡 중에서도 힘이 있는 오세훈에게 3년 후를 예상하면서 니는 가만히 있거래. 저는 오세훈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선배이기 때문에, 학교 선배이자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가만 있었겠지만은, 저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니는 가만히 있거래가 아니라 니 눈을 니도 바꿔서 니도 가만히 있거래. 오세훈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준표 씨, 니도 가만 있거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